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촉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 F-35 스텔스 전투기 4대가 추가 도착 임박했습니다. 지금 4대가 있죠. 4대가 더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 의지를 보여라. 어디에? 북한에 말입니다. 한국 공군용 F-35A 9에서 12번기가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7시 28분에 하와이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그 청주기지에 4대의 F-35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9에서 12번기라고 했는데 이게 오타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한 순서대로 하면 9에서 12번기인데 한국으로 도착하는 것은 5번째에서부터 8번째, 그러니까 순서가 생산을 먼저 했다고 먼저 오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9에서 12번기가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지난 주말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그 한국 시간이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에 도착을 했는데 주말을 하와이에서 보내고 월요일 날 출발한다면 오늘 월요일 밤이나 아니면 화요일 아침 오전에 우리 청주 기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초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작은 지도를 보시면 히캄 공군 기지에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 어떤 항공기 모습인데 바로 미국 본토에 있는 루크 공군 기지를 출발한 공중급유기입니다. 이 공중급유기가 바로 이 F-35 4대와 같이 히캄으로 오고 있고 태평양상에서 이 F-35들에게 공중급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같이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는 모습을 트랜스폰더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공군에 배치되는 이 F-35들의 콜사인은 제스티91이라는 콜사인인데 91부터 94번까지예요. 이 기체들이 지금 이 기체는 사진에 있는 기체는 청주기지에 이미 와 있는 그런 기체인데 아무튼 이 제스티91에서 94번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하와이에 먼저 기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또 하와이에서 날아올까요? 이렇게 옵니다. 공중급유까지 받는 3박 4일간의 대장정입니다. 루크 공군기지를 출발을 해서 이 루크 공군기지는 텍사스에서 포스워스죠. 거기에서 이제 F-35를 만드는 로키드 마틴의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장에서 생산이 되면 전부 인근에 있는 루크 공군기지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납품이 되는데 F-35가 하와이까지 다이렉트로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공중급유를 합니다. 그래서 공중급유가 따라오죠. 또 앤더슨 공군기지, 즉 괌까지 또 한 번 이동을 합니다. 또 공중급유를 하죠. 그리고 일본의 요코타 공군기지로 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보급을 받고 우리 청주기지로 오게 됩니다. 아주 대장정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 4대의 F-35 있죠.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가 되면 우리는 8대의 F-35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굉장히 불쾌하겠죠. 왜? 겁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분 좋아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좀 곤혹스럽겠죠. 왜? 김정은이가 불쾌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주기지에 도착한 F-35 이제 4대에서 8대로 증가합니다. 스케줄을 보시면요. 올해 3월 29일 날 첫 2대가 도착을 했고 그럼으로써 3월 달부터 우리 한국 공군도 스텔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또 2대가 도착이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도착을 할 때 정말 우리는 조용히 왔었죠.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만한 어떠한 행사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전략 무기가 우리 군에 배치가 되고 실전 배치가 되고 딱 들어오면은 뭐 정말 국민들의 자긍심을 확 솟구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 행사 엄청나게 잘 하는 분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지금 그만두고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이 애국심 그리고 자긍심 이런 것들이 확 끌어올 수 있는 이런 행사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라면 그거 하겠는데. 그리고 이제 2019년 8월 19일 경에 4대가 추가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8대가 됐습니다. 8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이 바로 이 F-35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5월 4일부터 5월 9일 뭐 이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계속 새로운 발사체, 불상 발사체에서부터 이스칸데르 미사일, 미상 발사체, 또弾道 발사체, 그리고 북한판 선군 에이테킴스, 대구경 조종 방사포 이런 신무기 3종 세트를 선보였는데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무기들을 선보일 때마다 우리 전문가들이 앞다투어서 이야기를 했죠. 바로 청주의 F-35를 때리기 위한 거다. 왜? F-35가 겁나니까 라고 이렇게 앞다투어서 평론을 했는데 8월 10일 날 우리 민족끼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F-35 도입은 군사적 충돌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속한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와 정신에 배치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F-35 도입해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뭐 위협 기동이라도 한번 합니까? 시위 기동이라도 한번 합니까? 언론에 공개라도 한번 합니까? 완전히 지금 납작 엎드려 있는데 지금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이 쏘았다고 하는 뉴스가 나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관심 없어요. 왜? 너무 지금 많이 쏘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인인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위험성이 얼마나 고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죠. 왜? 우리 향해서 직접 안 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직접 쏘겠다라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북한은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어떤 그 의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비난들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들을 할 때 우리 정부가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정부도 반대로 북한에게 그런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신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도 참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북한도 자제를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정부는 그냥 납작 엎드리기만 합니다. 이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한 모습을 보일 때 북한의 군사력, 특히 그 중에서도 핵 전력, 또 핵을 쓰지 않더라도 재래식 전력으로 우리 군사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금 신무기 3종 세트, 개발의 완성, 이런 것들을 뒤로 늦출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대통령은 NSC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이런 지금 행태를 보여주고 있으니 사실은 뭐 북한이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오죽하면 똥을 지린다, 삶은 소대가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역대급 치욕적인 망발을 뱉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있죠. 자, 김정은 왜 F-35를 두려워하나? F-35의 능력이 도대체 뭐길래? 바로 뭐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스텔스 성능입니다. 안 보입니다. 레이더에 안 보입니다. 뭐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나 보일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왜? 공격을 받은 이후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북한의 이 지대공 레이더 기지들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깔려 있는데 그렇게 깔려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평양까지 들어가서 또는 삼지연까지 들어가서 자강도, 양강도까지 쑥쑥 들어가서 원하는 지역에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F-35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그전에는 사실은 이 스텔스 시대가 아닐 때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60여 개의 그런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 40여 개, 60여 개 뭐 중단거리 다 합해서 막 그렇게 있습니다. 그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을 완전히 제거한 그런 이후에야 폭격기나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북한 지역에 폭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F-35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사전에 지대공 미사일들과 레이더를 제거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오늘 밤에 마음먹으면 안 되겠다, 때리자 라고 하면 들어가서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서운 것이죠. 그게 무서워서 지금 저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공할 센서 능력입니다. F-35는 첫 번째는 스텔스로 인해서 쑥 들어가가지고 그냥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능력이지만 두 번째는 센서 능력입니다. 탐지 능력, 정찰 능력이 아주 좋아요. 웬만한 정찰기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한두 번 해드린 말씀인데 바로 EODAS라고 하는 이 탐지 장비를 가지고 1300km 밖에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탐지하고 추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스템만 잘 갖춰지면은 지상에 있는 레이더라든지 이지스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전부 연동을 해가지고 미리 요격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사실은 뭐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해도 우리 뭐 어디서 쐈는지 어디로 날라오는지 익스칸데르 미사일 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조기 경보기는 추적이 안 돼요. 추적이. 우리 조기 경보기는. 그런데 추적되는 걸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F-35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찰 능력, 탄도탄 추적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조인트 스타즈라고 하는 이 지상을 탁 탐지하는 그 지상 탐지, 그리고 지상 폭격 전문 정찰기, 그리고 전문 지휘기 있지 않습니까? E8 조인트 스타즈. 그런 것 못지않게 이 전략 정찰기 수준의 지상 매핑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어디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 이런 것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F-35에는 있으니까 북한이 두려운 것이죠. 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공격 능력이 있습니다. 지상 공격 능력. 뭐 공중전 능력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지상 공격 능력이 어떠냐? 바로 GBU-53. 이게 이제 1, 2가 있는데, GBU-53이라고 하는 것은 SDB라고 하는 아주 작은 폭탄이에요. 유도폭탄, 활공형 유도폭탄인데, 그 중에서 1형과 2형이 있는데, 1형 같은 경우는 무려 110km를 날아갑니다. 그 대신 마지막에 유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미리 표적을 딱 찍어놓고 그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는, 주로 이제 고정 표적을 또는 갱도 이런 걸 향해서 쏘는데 사정거리가 무려 110km고 명중 오차는 1m에 불과합니다. 1m. 여기에 그냥 쑥 들어가는 겁니다. 110km에서 쐈는데. 그리고 2형 같은 경우는 74km인데 여기에는 주둥이 부분에 TV 스티커라고 해서 렌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렌즈를 통해서 전송되어 오는 정보를 조종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조종사는 조종을 하면서 그 렌즈를 통해서, 이 폭탄의 렌즈를 통해서 딱 들어온 것을 보고, 만약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때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움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기지를 때려야 되겠다. 그러면 1형을 쏴서 기지를 무너뜨려 버리면 되죠.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발사대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 놈을 때리려면은 이 SDB-2를 쏘면 됩니다. 74km 전방에서 딱 쏘면은 그 놈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종사가 그것을 계속 따라서 마지막에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때려버릴 수 있는 능력. 그 대신 이것은 관통은 안 돼요. 1형 같은 경우는 강화 콘크리트 1.2m를 뚫고 들어가서 폭발을 할 수가 있고, 2형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놈을 따라가면서 때릴 수 있는 능력. 이제 이런 게 갖고 있는 것이죠. F-35는 이것을 무려 8발을 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F-35 한 대가 뜨면 북한의 동굴 8개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북한의 동굴 정도에 우리가 위치를 다 알고 있겠죠, 우리 군이. 그런데 그놈들이 나와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나와서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놈을 또 움직이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탐지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물론 지금 정도 수준은 안 되겠지만 미국하고 확실한 정보 공유 체계가 되면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움직이는 놈을 따라가면서 이 F-35 한 대가 8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때려버리는 것이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GBU-31이라고 하는 이 그 벙커버스터 폭탄을 2발을 실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강화 콘크리트 1.8m를 뚫고 들어가서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 2000파운드 폭탄이기 때문에 폭발력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1.8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 우리 사람 키보다 더 두껍죠. 이런 강화 콘크리트 문을 쑥 뚫고 들어가서, 또는 뚫고 내려 꽂아서 내부에서 강력한 2000파운드급의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걸 2개 탑재를 할 수가 있죠. 이러니 이제 김정은은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8대 됐으니까, 물론 올해 가기 전에 12대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8월달 8대가 됐으니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64대를 한 번에 깰 수가 있다. 동굴 64개를 한 번에 깰 수가 있는 겁니다. 동굴의 철문 쑥 뚫고 들어가서 동굴 내부에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무섭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김정은이가 주석궁이나 인민회의당 이런 데서 무슨 뭐 최고 인민회의 하면서 그게 뭐 싸그리 다 잡아서 그 놈들만 없으면 북한 편해질 놈들 다 앉혀가지고 회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거 그냥 뭐 아무리 그게 창문 뭐 벽 두꺼워도 강화 콘크리트 1.2m씩 뚫어버리니까 이 SDB가 그거 그냥 뭐 10몇 발
한 두 대 날아가가지고 한 16발 쏴버리면 그냥 북한에 딱 없어져야 할 인간들 다 제거하고 우리 북한 인민들 전부 자유민주주의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 F-35를 인수하자마자 전략 무기로 사용한 이스라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이죠. 2017년 12월에 F-35를 처음 이제 인수를 했어요. 우리보다 한 2년 빨랐죠. 한 1년 6개월 빨랐어요. 자, 2019년 2월 25일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18년 초부터 약 1년여간 시리아 각지의 주요 표적에 대해서 200여 회 이상의 공습을 실시했으며 이 작전에는 2017년 연말에 인수한 F-35I 전투기도 동원돼서 S-300 그리고 판치르 등의 방공망을 뚫고 표적을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2018년 초에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 그 전략 기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러시아의 S-300 기지 그리고 판치르 기지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이제 이스라엘 F-35 사진인데 이스라엘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막색으로 다 도색을 해요. 이렇게 해서 무려 1년여 동안 300회 이상의 공습을 시리아에 가했다는 겁니다. 물론 F-35 다 한 건 아니고 이스라엘의 F-15라든지 F-16이 또 있어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 F-35도 실제 작전에 투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보면은 이스라엘 공군 장군의 인터뷰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이스라엘 공군 장군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우리 이스라엘이 F-35를 세계 최초로 실전에 투입한 나라다. 이렇게 공군 장군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300여 회의 1년여간의 이 공습에 시리아 공습에 F-35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다마스쿠스의 전략기지를 폭격하는 데는 당연히 이 F-35가 갔을 것이다. 왜? S-300 지대공 미사일과 판치르가 탐지를 못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받자마자 바로 그냥 실전에 운영해버렸어요. 우리도 이런 결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뭐 바로 북한 폭격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의지 있다라는 것 정도는 북한에게 보여줘야죠. 그게 나라 아닙니까?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납작 엎드려가지고 가자미 뜨고 김정은이 어떻게 하는가 눈동자가 딱 굴리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도대체 뭐 겁이 나서 경제력 40배 이런 엄청난 나라가 저 따위 거지 같은 깡패 같은 저런 놈들에게 우리가 빌빌거리고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대화 거부하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고 갈 전략 무기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똥을 질질 싸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조선하고는 앞으로 마주 앉을 일 없다. 협상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왜? 미국 눈치 본다고 쌀도 50만 톤 정도 줘야지 5만 톤 주고 생생 내려고 하니까 필요 없어 가져가. 그 말은 뭡니까? 줄라면 자식아 한 50만 톤 갖고 와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민족 우리 민족의 마음으로 확 몸을 던지란 말이야 라고 계속 하는데도 계속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눈치 보려면 그럼 제대로 보고 미국 눈치 확실하게 딱 보든지 그것도 아니고 미국한테도 눈 밖으로 나고 온 세계에 다 눈 밖으로 나고 북한한테도 눈 밖으로 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위원장님 저와 대화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나 지금 있고 말이야.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이런 능력 있다. 안 나오면 당신이 더 위험하다. 내가 위험하겠는가? 당신이 위험하겠는가? 라는 것 정도는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군 북한 미사일 도발에 F-35 무력 시위 카드로 맞서라 이겁니다. 뭐 그거 가지고 북한 상공 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보여주면서 8대 합동비행 쫙 시켜가지고 한번 수도권 강원도 소개비행 한번 딱 시키고 이 정도는 한번 보여주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군 아닙니까? 그 정도 해줘야 우리가 세금 많이 내서 국방 예산 46조 원 내년에 50조 원 쓸 수 있게 우리가 박수 쳐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50조 원이나 지금 쓰게 만들어주는데 납작 엎드려가지고 말이야 군은 지금 다 무너져 있고 휴대폰 보느라고 병사들끼리 대화도 한마디 없고 지금 병영에는 일과 마치면은 족구나 축구나 한 번도 하지 않고 전부 다 이거 갖고 도박 노름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이런 군대 2년 만에 완전히 군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앉혀놓고 50조 원을 요구하고 이따위 뻔뻔한 집단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러니
결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거 있다. 자꾸 쏘지 마라. 쏘면은 당신이 우리도 협상 안 하겠다 그러면 당신이 더 위험하다. 라는 의지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